형부님의 그 거대한 몸집이 제 위로 완전히 내려앉는 순간 소파의 쿠션이 깊이 푹 꺼지며 우리 둘의 체온이 한꺼번에 뒤엉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무게감이,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마치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을 한 방에 짓누르는 듯했죠. 형부님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제 귀에 스며들었어요. 미정아, 나 한번 시작하면 쉽게 끝나지 않아. 나 같은 남자가 제대로 불붙으면 한 번에 몇 시간이고 멈출 수가 없단다. 그 말에 제 가슴이 터질 듯이 요동쳤어요. 얼마나 안 끝나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 형부님의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스쳤어요. 그런 걸 왜 물어봐.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돼. 내 몸이 먼저 말해줄 테니까. 그 순간 형부님의 거친 손가락들이 제 원피스의 얇은 천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 손길은 현장에서 단련된 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피부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듯한 감촉이 전해졌죠. 그리고 그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뜨겁고 습한 숨결이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퍼지며 저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어요. 아, 형부. 이제 시작이야.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모든 억눌린 욕망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금기된 건지 알면서도 그 매력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제 이름은 이미정. 올해로 48살이에요. 25에 결혼해서 35에 이혼한 지 벌써 13년째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된 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 후로 혼자 사는 삶이 시작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유로움이 제게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며 하루를 계획하는 그 여유, 누구의 간섭 없이 제 페이스로 사는 그 편안함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나의 맛이었어요. 몸매 관리는 더더욱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매일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고 요가 매트 위에서 몸을 풀며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애를 썼죠. 48살인데도 주변에서 30 후반으로 착각할 만큼 제 몸은 여전히 탄력있고 매끄러웠어요. 남자들의 시선이 가끔 스치듯 따라붙는 것도 느껴지는데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다만 제가 워낙 까다로워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짜 남자다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서 눈에 차는 이가 없었어요.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들 뿐이었죠. 그런 삶이 제게는 안정적이었지만 가끔 밤에 홀로 누워있으면 그 안정 속에 숨어있는 작은 갈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4살 위인 제 언니, 은진이가 3년 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원래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항상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타입,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어떤 남자가 그런 언니를 택했을까?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언니의 삶이 그토록 평온하고 조용한데 그 안으로 들어올 만큼 특별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어서요. 그 호기심이 제 가슴을 자꾸 간지렸고 언니의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더 커져만 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 궁금증은 형부님을 처음 만난 날 바로 풀리게 됐어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그 궁금증에 빠져들 거예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부분이 더 흥미로워질 테니까요. 여보, 나왔다. 오늘 진짜 죽을 뻔했네. 오후 6시쯤 그 우렁찬 목소리가 현관문을 뚫고 집 안으로 울려 퍼지면서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언니 집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폭풍이 몰려오는 듯한 묵직하고 강렬한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발소리가 쿵쾅거리며 다가오고 거실로 들어서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어머 하는 감탄이 새어나왔어요. 키가 178은 될 법한, 어깨가 떡 벌어진 그런 체격에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그을린 얼굴과 팔뚝의 탄탄한 근육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그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남성적 기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기운이 정말 압도적이었죠. 마치 주변 공기를 다 삼킬 듯한, 여자를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힘. 형부가 저를 보더니 살짝 놀란 눈빛으로
하지만 곧 관심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셨어요. 누구신가? 그 목소리조차 굵직해서 가슴이 살짝 떨릴 정도였어요. 언니가 서둘러 소개해주는데 레인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지고 떨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제 동생 미정이에요. 자주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그 은진이가 자랑하던 미정이구나. 형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시선이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대놓고 품평하듯이 여자의 몸과 마음을 한 번에 꿰뚫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미정이에요. 그러자 형부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김정호다. 반갑네. 그 손을 잡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대한 손이 제 손을 완전히 감싸쥐는 거예요. 그 악력이 장난이 아니어서 살짝 아플 정도로 세게 쥐시면서도 바로 놓지 않으시니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48살 먹은 여자가 이런 손길에 왜 이렇게 떨리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는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손이 참 작고 부드럽네. 형부가 제 손을 더 오래 붙잡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정말 굵직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남자다운 소리였어요. 마치 가슴속 깊은 곳을 울리는 듯한. 언니가 그 광경을 보더니 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야, 씻고 와요. 더럽게 형부가 피식 웃으시며 화장실 쪽으로 가시는 걸 보며 저는 언니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데 표정에 피곤함이 스며든 게 보였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그 눈빛이 나중에야 이해가 갔지만요. 정말 남자다우시네. 체격도 좋으시고 제가 솔직하게 대답하니 언니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체격은 좋지. 너무 좋아서 문제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형부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20분쯤 지나 형부가 씻고 나오셨는데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해 계셨어요. 검은색 탱크톱에 반바지 차림으로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흘러내리는 모습이 48살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그 탱크톱 사이로 드러난 가슴 근육과 팔뚝의 선이 마치 조각상처럼 탄탄하고 강인해서 시선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제대로 앉아서 얘기하자. 형부가 소파에 앉으시면서 다리를 쫙 벌리고 기대시는 그 자세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남성적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공간을 장악하는 왕처럼. 미정이는 몇 살이노? 48이에요. 48, 나보다 4살 아래네. 그럼 반말하자. 네, 형부가 자연스럽게 반말로 넘어가시니 그 친근함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형부, 결혼은 했었나? 했다가 이혼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이제 혼자 사나? 형부가 관심 있게 물어보시는데 그 시선이 좀 의미심장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을 파고드는 듯한. 네, 13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13년이면 오래됐네. 외롭지 않아? 외롭긴요. 자유로워서 좋아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하니 형부가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 미소가 제 마음을 살짝 간지르는 듯했어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 좋지. 미정이는 확실히 다른 여자들과 달라 보여. 어떻게 달라요? 뭔가 자신감이 있어. 그리고 당당해. 형부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13년 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인정받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48살에 이런 몸매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누군가 알아봐주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죠. 술 한잔 할까? 처제 만난 기념으로. 좋아요. 저 술 꽤 잘해요. 오, 그래. 그럼 소주로 가자. 그렇게 저는 형부와 첫 술자리를 갖게 됐어요. 언니는 피곤하신지 일찍 방으로 들어가시고 거실에는 형부와 저만 남았죠. 그 순간 집 안 공기가 다시 한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더 가까워지고 더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공기. 소주 한 잔 넘기고 나서 형부가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정아,
솔직히 말하는데 너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이네. 그 직설적인 칭찬에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48살에 이런 몸매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관리 열심히 하나 봐. 형부의 시선이 제 몸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가슴과 허리, 다리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는 그 눈빛이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인정받는 듯한 따스함을 주더라고요. 헬스장 다니고 요가도 해요. 몸이 자본이잖아요. 맞아. 몸이 자본이지. 형부가 자신의 팔뚝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근육이 정말 탄탄해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형부도 체력 정말 좋아 보이세요. 견장에서 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좋아지죠. 하루에 시멘트 포대를 몇십 개씩 나르는데 젊은 애들도 못 따라와. 정말요? 몇 살이세요? 신뜰. 신뜰의 그 정도 체력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형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체력만 좋은 게 아니야. 다른 것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 뭔가 다른 뜻이 스며든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제 가슴이 살짝 조여오고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호기심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죠. 이 남자의 그 다른 것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언니가 왜 피곤해 보였는지 점점 더 궁금증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형부의 그 자신만만한 미소, 그 속에 숨겨진 강렬한 자신감이 제 안의 오랜 갈증을 자극하는 것 같았거든요. 13년 동안 홀로 버티며 남자들의 시선은 받았지만 진짜로 만족스러운 만남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깊고 아프게 파여 있었는지 형부의 말 한마디가 그 상처를 건드리는 듯했죠. 제가 대담하게 그 질문을 던진 건 어쩌면 제 안의 솔직함이 터져나온 거였을 거예요. 형부가 깜짝 놀라시면서도 눈빛에 흥미가 스며드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정이는 정말 시원시원하네. 다른 여자들은 이런 얘기조차 제대로 못하는데 형부의 목소리가 낮고 굵직하게 울려 퍼지며 제 가슴에 따뜻한 파동을 일으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저는 이혼도 해봤고 별거 다 경험해봤거든요. 숨길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그 말에 형부의 눈이 더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비를 만난 듯한 그 안도감이 제게도 전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래, 그럼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 형부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형부의 체온이 가까워지는 게 피부로 스며들었어요. 그 거대한 체격이 제 쪽으로 다가오니 숨이 살짝 가빠지는 기분이었죠. 미정아,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형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아지며 제 귀를 간지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형부를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저는 거짓없이 대답할게요. 그 순간 형부의 시선이 제 눈을 파고들었어요. 1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았어? 그런 쪽으로 말이야 대놓고 던져진 그 질문에 제 뺨이 화끈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놀랐지만 동시에 그 솔직함이 제 안의 벽을 무너뜨리는 듯했죠. 60대, 70대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진실처럼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데 그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용기 필요한 일인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어요. 외롭긴 했죠. 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보며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커다란 무게로 다가오는지 느꼈어요. 하지만 만족할 만한 남자를 못 만나서 그냥 참아왔을 뿐이에요. 형부의 눈빛이 더 깊어지는 게 보였어요. 만족할 만한 남자라. 네, 남자는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체력이 좋아야 하고 남자다워야 하고 제 말에 형부가 자신감 있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제 가슴을 간지리는 동시에 오랜 세월 쌓인 제 안의 욕망을 깨우는 듯했어요. 그럼 나 같은 타입을 좋아한다는 거네. 형부의 목소리에 장난기와 진심이 섞여 흘러나왔어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꾸했죠. 형부 같은 분이면 분명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매력이 어디서 또 보이겠어요? 하하, 고마워. 형부가 웃으시며 잔을 기울이셨지만 곧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셨어요.
그런데 우리 은진이는 좀 다른가 봐. 언니가 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형부가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자꾸 피해. 내가 너무 세다나 뭐라나. 그 말에 처음으로 언니의 피곤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죠. 언니의 그 조용한 피로감,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이 제게도 스며드는 듯했어요. 아, 그런 문제가 있으시는군요. 제가 공감 어린 목소리로 말하니 형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 2살인데도 20대 못지 않거든. 아니, 더 좋을 수도 있어. 형부의 그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힘, 그 압도적인 에너지가 제 안에 호기심을 불태우는 듯했죠. 48살의 저조차 그런 남성성을 상상만으로도 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나이 들수록 잃어버린 열정이 다시 피어나는 기분, 그게 바로 지금이었어요. 그럼 요즘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물으며 형부를 올려다보았어요. 형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불꽃 같은 감정이 제게로 다가오는 듯했어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제 안의 기대와 두려움이 뒤엉키며 더 깊은 호기심을 자아냈죠. 형부의 다음 말이 이 밤의 모든 걸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형부님, 그런 걸 어떻게 참으세요? 남자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형부님의 그 무거운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소주 잔을 입에 가져다 대시며 천천히 한 모금 넘기시는 모습, 그 눈빛에 스며든 피로와 억눌린 갈망이 느껴졌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죠. 48살, 13년째 홀로 지내온 몸으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경험 쌓일수록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니까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익힌 열기가 다시 타오르는 기분이었어요. 형부님, 저는 그런 남자가 좋아요. 강하고, 세고, 여자를 제대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왔을 때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술기운 때문일까요? 아니, 그건 핑계예요. 평소라면 입도 벙긋 못할 대담함이었죠. 13년 동안 혼자서 몸 관리하며 버텨온 세월이 그 순간만큼은 제 안의 욕망을 솔직하게 풀어놓게 만들었어요. 형부님의 시선이 저를 똑바로 꿰뚫었어요. 그 깊은 눈동자 속의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불꽃 같은 게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미정아, 그런 말 위험해. 너무 위험한 소리야. 형부님의 목소리가 낮고 굵직하게 울렸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위험을 경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흥미로워하시더라고요. 그 미소가 제 가슴을 간지리는 동시에 무언가 큰 파도가 다가오는 듯한 예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눈빛은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간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공기 중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긴장감이 느껴졌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모든 게 멈춰 서 있는 듯했어요. 과연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형부님의 생각은 뭘까?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더 깊이 빠져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흘러갔어요. 언니 집을 나서서 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길게 늘어지게 느껴졌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형부님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그 거대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남성적인 기운, 굵직한 목소리가 귓속을 울리는 소리, 그리고 악수할 때 느껴졌던 그 거친 손의 감촉.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제 몸을 달아오르게 만들었어요. 48살이라지만 그런 감촉을 13년 만에 느낀 거예요. 혼자서 헬스장 가고 요가하며 버텨온 세월이 그 순간만큼은 고독한 밤을 더 길고 뜨겁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괴롭힌 건 형부님의 그 한마디예요. 내가 너무 세다는 그 말, 언니가 피곤해 보이던 표정, 형부님의 씁쓸한 미소, 그 불만족의 틈새가 제 마음을 묘하게 자극했어요. 이혼 후로 남자들을 까다롭게 골라온 제가 왜 하필 언니의 남편에게 이런 감정이 스며드는 걸까요? 그 불편한 호기심이
밤새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만약 그 자극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 감정이 어디로 데려갈까? 저는 그 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새벽을 지샜어요. 나이 들수록 억누른 욕망이 이렇게 쉽게 깨어나는 법인가 봐요. 그 깨달음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어요. 그 첫 만남 이후로 일주일 내내 형부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 마실 때도, 헬스장에서 땀 흘릴 때도, 저녁에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때울 때도 그 너무 세다는 말이 끊임없이 되풀이됐어요. 이혼한 여자로서 그 말의 무게를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바람 피워 헤어진 후로 저는 자유를 택했지만 그 자유 속에 숨겨진 공허함을 누구보다 느꼈어요. 13년 동안 만난 남자들 대부분이 시시했어요. 체력도 부족하고 열정도 없고 여자를 제대로 안아줄 줄 모르는 그런 남자들이었죠. 그런데 형부님은 달랐어요. 현장에서 단련된 그 몸, 그 기운, 그 모든 게 제 안에 익힌 부분을 흔들어 놓았어요. 왜 이렇게 떨쳐지지 않는 걸까? 이 호기심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끝나지 않은 게 느껴졌어요. 그 일주일이 저를 점점 더 변하게 만들었어요. 평소의 당당함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욕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 들면 들을수록 이런 감정이 더 강렬해지는 법인가 봐요. 그 힘을 어떻게 다스릴지 저 자신조차 모를 지경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동네 부녀회 모임이 있어서 언니가 꼭 같이 가자고 재촉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평소에 그런 모임은 피곤하기만 한데 언니의 표정이 좀 이상해서 그냥 따라 나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아줌마들 사이에서 평범한 차 모임이 갑자기 솔직한 고백의 장으로 변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공기 자체가 무거워지면서도 묘하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나이대 여자들이 평소엔 입도 벙긋 안 하던 그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저는 커피잔을 쥔 채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점점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김옥자 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언니들, 솔직히 말해봐요. 남편들 요즘 어때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 그 말에 주변에서 한숨 섞인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옥자 언니는 계속하셨어요. 뭘 어때?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해. TV나 보며 코 골고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아.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 다른 아줌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붙었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아예 관심도 없어.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해. 그럴 때마다 피곤하다거나 머리 아프다고만 해. 우리도 사람인데 가끔은 그저 안아주기라도 해주면 안 돼. 아줌마들이 하나둘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들 속에 담긴 피로와 외로움이 제 가슴에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50대, 60대가 되니 몸도 마음도 변하지만 여자로서의 그 갈증은 오히려 더 커지는 법이잖아요. 저도 13년째 혼자 사는 몸으로 그 공감이 너무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며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평소에 소심하고 조용한 언니가 갑자기 그런 자리를 꿰차고 나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우리 집은 좀 반대야. 모임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반대. 뭐가?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모든 시선이 언니에게 쏟아졌어요. 언니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너무 자주 해달라고 해서 오히려 힘들어. 그 말에 여기저기서 어머, 부러워라 하는 감탄이 터졌어요. 그 나이에도 그렇게 정력이 좋다고? 와, 진짜 부럽다. 아줌마들이 웃으며 몰려들었지만 언니의 표정은 웃음기 없이 진지했어요. 좋긴.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언니가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말을 멈췄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부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굵직한 목소리, 거친 손의 감촉, 그리고 첫 만남 때 느꼈던 그 강렬한 남성적인 기운. 이제야 언니의 그 피곤한 표정들이 다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서너 번에, 52살에 정말 진짜 힘들어.
몸도 크고 힘도 세서 매번 전쟁 같아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듯 나오자 아줌마들이 더 캐묻기 시작했어요. 몸도 크다고. 어느 정도인데? 그 질문에 언니는 손으로 얼굴을 살짝 가리며 더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평균보다 훨씬. 그리고 지구력이 장난이 아니야. 현장에서 일하니까 그런가 봐. 체력이 젊은 사람 못지않아.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스치는 걸 느꼈어요. 형부의 그 탄탄한 팔뚝, 탱크톱 사이로 드러나던 가슴 근육, 그리고 술자리에서 흘리던 그 의미심장한 미소. 이게 바로 그거구나. 제 머릿속에 형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48살이지만 여전히 몸을 관리하며 사는 저로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동경처럼 느껴졌어요. 나이 들수록 사라지는 그 열정, 그 강렬함을 형부는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커피잔을 꽉 쥐었어요. 언니는 왜 그걸 피하려는 거지? 나 같으면. 아이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든데. 아줌마들의 부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좋긴 무슨. 나이가 나이인데 따라가기가 힘들어. 요즘에는 일부러 피하고 있어. 피한다고? 응, 아픈 척도 하고 일찍 자는 척도 하고. 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우리 같은 나이대 여자들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그 고통을 저도 잘 알잖아요. 이혼 후 13년 동안 느껴본 그 공허함, 그리고 가끔 스치듯 떠오르는 욕구를 억누르며 사는 날들. 언니의 눈빛에 스며든 피로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어요. 언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한테조차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텐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그 압도적인 힘, 그 끝나지 않는 열정. 언니는 피하지만 나 같으면 나라도 받아줄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몸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 모임이 끝난 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이 감정이 어디로 데려갈지 지금도 가슴이 조여오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아까 내가 한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그런 속 깊은 고백을 털어놓는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들려왔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안 해요. 언니, 그런데 정말 그렇게 힘들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피로와 체념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어요. 형부가 워낙 체력이 좋아서 일 끝나고 집에 와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거든. 그 말에 저는 언니의 손을 살짝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냥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얘기해보면 안 돼요. 솔직하게. 언니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더군요. 얘기를 어떻게 해. 남자들은 그런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하잖아. 그 한숨 소리가 집안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저는 그 순간 문득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럼 나라면 어떨까? 언니처럼 피하고 참기만 할 텐가? 아니면 그 강렬한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여자로서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마자 제 가슴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13년 동안 홀로 지켜온 자유가 갑자기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죠. 며칠 후 수요일 저녁, 언니가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해서 저는 일부러 언니 집으로 향했어요. 형부와 단둘이 있고 싶다는 그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점점 커져만 가는 호기심과 섞인 묘한 설렘으로 제 발걸음을 재촉하더군요. 현관문을 열자 형부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미정아, 은진이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늦게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래, 그럼 우리 둘이네. 형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미소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그 묵직한 남성적 기운에 더해진 아주 은은한 기대감 같은 게 느껴져서 제 심장이 살짝 빨라지더라고요. 형부,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은진이가 없으니까 대충 때우려고 했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미정이가 해주는 거면 뭐든 좋지. 형부의 그 말에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형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시는 그 모습, 어깨가 떡 벌어진 채로 소파에 기대 앉아있는 그 자연스러운 자세가
왜인지 제 시야를 가득 채우더군요. 간단한 요리를 준비하면서도 칼질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고 형부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가끔씩 향하는 게 느껴져서 홀로 지내던 48년의 삶이 갑자기 이렇게 생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미정아, 요리 잘하네. 냄새가 끝내줘. 형부의 칭찬이 부엌까지 스며들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13년 동안 정말 혼자였어요. 만나는 남자 하나도 없었고 있긴 했죠. 하지만 다 시시했어요. 형부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보시더군요. 어떻게 시시했는데 저는 접시를 놓으면서 형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힘이 없어요. 남자답지 못하고 김이 없다는 게 체력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대담하게 말하니까 형부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이 제 피부를 스치듯 뜨거워서 13년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미정이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나 당연하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말에 형부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나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네. 형부 같은 남자요. 응, 저는 일부러 형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했어요. 분명 매력적이실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형부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하하, 고마워. 그런데 우리 은진이는 부담스러워해. 언니가요. 왜요? 너무 세다고 하네. 형부가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소주를 따르셨어요.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갈증이 제 가슴을 울리더군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오히려 좋은 건데 미정아 생각에는 좋은 거야. 당연하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그래야 만족스럽잖아요. 제 말에 형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변화가 너무 선명해서 제 숨이 살짝 멎을 뻔했죠. 만족스럽다고. 네, 저 같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미정아, 뭐예요? 너 지금 위험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알지? 위험해요. 그냥 솔직한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소주잔을 들고 형부와 건배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형부 쪽으로 몸을 기울였죠. 그 가까워진 거리가 주는 긴장감이 48살 몸속에서 오래된 불꽃을 지피는 것 같았어요. 형부, 궁금한 게 있어요. 뭘, 언니가 그렇게 힘들어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형부가 소주를 벌컥 마시시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런 걸 왜 궁금해? 그냥 궁금하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네, 언니는 부담스러워하는데 저 같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순간 형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변화가 제 피부에 스며들듯 뜨거워서 홀로 지내던 그 긴 세월의 공허가 한꺼번에 채워질 것 같은 환상이 스쳤죠. 미정아, 그런 상상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상상의 자유는 있잖아요. 상상만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만약 상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대담하게 물어보니 형부님께서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그 깊은 눈빛 속에 스치듯이 스민 놀라움과 함께 동시에 피어오르는 흥미로운 불꽃이 느껴졌죠. 미정아, 너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시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거칠게 울려 퍼졌어요. 유혹이라고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일부러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묻자 형부님께서는 고개를 살짝 저으시면서도 시선이 제게서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어떻게 느꼈는데요? 제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니 형부님께서는 의자를 제 쪽으로 슬며시 당기시면서 몸을 가까이 기울이셨어요. 너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 뭔가 도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 속에 숨겨진 감탄이 제 가슴을 살짝 간지렸어요. 도발적이라니 나쁜 뜻인가요? 제가 그렇게 반문하자 형부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나쁘지 않아. 오히려 매력적이야. 그럼 형부님도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던지자 그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지며 속삭이듯 흘러나왔어요. 관심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야. 자꾸 생각나. 밤에 잠들 때도, 현장에서 일할 때도. 어떤 생각이요? 제가 숨을 죽이고 물어보니 형부님께서는 소주잔을 한 모금 더 드시고는 거칠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랑 그런 상상, 그런 거지. 제 심장이 그 순간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 상상. 정말인가? 네. 언니 얘기 듣고 나서 더 궁금해졌거든요. 형부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거대하고 거친 손바닥이 제 손을 완전히 감싸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스쳤어요. 미정아, 이러면 정말 위험해.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둘 다 성인이잖아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나왔어. 일찍 끝났네. 언니의 목소리였죠. 저희는 황급히 손을 떼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리했어요. 미정아도 있었구나. 언제 왔어? 조금 전에 왔어. 형부님 혼자 계셔서 저녁해드렸어요. 그래, 고마워. 형부님, 맛있었지? 응, 정말 맛있었어. 형부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저를 힐끔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에는 아쉬움과 함께 불꽃처럼 타오르는 다른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형부님의 그 거친 손길, 뜨거운 시선, 그리고 너랑 그런 상상이라는 그 말이 머릿속을 끝없이 맴돌았거든요. 저는 확신했어요. 형부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이제 막 싹트고 있다는 걸.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부님께서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에 나서기로 했거든요. 48살 이혼녀가 마음먹고 남자를 사로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힘을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먼저 외모부터 바꿨어요. 평소보다 더 여성스럽고 더 매혹적인 스타일로 옷을 골랐죠.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니트 원피스, 브이넥으로 쇄골과 가슴골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블라우스들, 그리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려서 그 향기가 은은하게 스며들도록 했어요.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에 언니께서 회사 회식이 있다고 늦을 거라는 연락이 왔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저는 검은색 보드 원피스를 입고 형부님을 만나러 갔어요. 허리 라인이 부드럽게 강조되고 앞이 살짝 파여서 움직일 때마다 가슴골이 살짝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옷이었죠. 미정아, 은진이는 회식이야. 늦게 들어온다고 하던데. 형부님께서 저를 보시는 순간 확실히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시선이 제 몸을 천천히 훑어내리며 가슴 쪽에서 잠깐 멈추더라고요. 오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달라 보이세요? 제가 일부러 순진한 척몸을 살짝 돌려보았어요. 원피스가 몸에 더 밀착되면서 라인이 부드럽게 드러났죠. 더 예뻐 보여. 고마워요. 기분 좋게 해주시네요. 씻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형부님께서 화장실로 들어가시는 동안 저는 거실을 좀 더 분위기 있게 만들었어요. 조명을 살짝 어둡게 하고 소주와 안주를 준비해 테이블 위에 차려놓았죠. 30분 후 형부님께서 나오셨는데 정말 앞에 선 사람 같았어요. 흰색 탱크톱에 반바지 차림인데 샤워 후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탱크톱 사이로 드러난 가슴 근육과 탄탄한 복근이 48살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로 매혹적이었어요. 와, 분위기 좋네. 뭔 특별한 날이야. 그냥 형부님과 둘이 있으니까 좋아서요. 제가 소파에 앉으면서 다리를 예쁘게 꼬았어요. 원피스가 허벅지 위로 살짝 올라가면서 다리 라인이 부드럽게 드러났죠. 미정아, 오늘 정말 달라 보이네. 형부님께서 제 옆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앉으셨어요. 어떻게 달라요? 더 여자답고 섹시해. 섹시하다고요. 제가 놀란 척 물어보니 형부님께서는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48살 맞아? 30대 후반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시선이 뜨겁게 느껴져서 제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관리를 열심히 하거든요. 몸이 자본이잖아요. 정말 잘 관리했네. 몸매도 진짜. 형부님께서 말을 멈추시면서 시선을 아래로 내리셨어요. 진짜 뭐요? 진짜 환상적이야. 와인이라도 마신 것처럼 형부님의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변했어요. 형부님도 정말 좋은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일부러 형부님의 팔뚝을 쓰다듬었어요. 탄탄한 근육이 제 손바닥에 스며들듯 느껴졌죠.
견장에서 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단련이 돼 만져봐도 돼요? 뭘? 근육이요. 정말 단단한지 궁금해서. 형부님께서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두 손으로 형부님의 팔뚝을 감쌌는데 정말 돌덩이처럼 단단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탄탄한 근육은 처음 만져봐요. 그래. 제가 계속 근육을 쓰다듬자 형부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걸 느꼈어요. 미정아, 가슴 근육도 만져봐도 돼요? 제가 대담하게 물어보니 형부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어요. 가슴 근육. 네, 탱크톱 사이로 보이는데 정말 멋있어 보여요.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손을 형부님의 가슴에 올렸어요. 탱크톱 위로도 느껴지는 탄탄한 근육과 뜨거운 체온이 제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미정아, 이러면 안 돼. 하지만 형부님께서는 제 손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왜 안 돼요? 그냥 만져보는 건데. 그냥이 아니잖아. 그럼 뭐요? 너도 알잖아. 형부님께서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그 힘이 정말 강렬해서 제 맥박이 더 빨리 뛰었어요. 형부님, 저 진짜 궁금해요. 뭘? 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형부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미정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형부님을 올려다봤어요. 형부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할 게 뭐 있어요. 궁금한 걸 확인하는 건데, 확인만. 응,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형부님께서 저를 끌어당기셨어요. 거대한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면서 몸을 밀착시키시더라고요. 미정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장난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면 형부님께서 제 턱을 들어올리셨어요.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이시죠. 각오는 했겠지. 그 말과 함께 형부님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에 스치듯 닿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일었죠. 네, 각오했어요. 그럼 언니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당연히 비밀이죠. 형부님께서 저를 소파에 눕히셨어요. 그리고 제 위에 올라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나 한번 시작하면 쉽게 끝나지 않아? 얼마나 안 끝나는데요? 그런 걸 왜 물어봐?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돼. 형부님의 거친 손이 제 원피스를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목에 입술을 대시죠. 아, 형부님, 이제 시작이야. 이 순간의 떨림이 느껴지시나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로맨스의 비밀이 점점 드러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왜 언니가 그렇게 형부를 피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형부는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었거든요. 52살이라는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의 정력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 크기와 지구력은 상상조차 미치지 못할 만큼 강렬했어요. 처음에 소파 위에서 그의 몸이 나를 압도적으로 덮쳐오던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불안이 스쳤어요. 이걸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48살 먹은 몸이 떨렸죠. 하지만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 그 속에 숨겨진 여자의 본능적인 노하우가 저절로 발휘됐어요. 나는 형부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의 모든 열기를 맞받아치듯 받아들였고 결국 그를 만족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쁨으로 이끌 수 있었어요. 땀에 젖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형부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어요. 미정아, 너 진짜 대단하네. 나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형부가 더 대단하세요. 정말 놀라워요. 그는 나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은진이랑은 완전히 다른 애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아픔이 언니와의 관계에서 쌓인 불만과 갈증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내 가슴을 울렸어요. 언니가 그를 외면할 때마다 느꼈을 그 고독한 밤들, 그 억눌린 욕망이 이제 내 품으로 흘러들어오는 기분이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대담하게 물었어요. 앞으로도 이러면 안 될까요? 형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앞으로도? 라고 되물었어요. 네, 언니가 피하시는 동안만이라도요.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한숨처럼 웃었어요. 미정아, 그러면 정말 위험한 일이 될 텐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그 위험에 대한 끌림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위험해도 좋아요. 이런 기분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은밀한 관계가 시작됐어요. 언니가 형부를 회피하는 그 빈틈을 타고 나는 그의 압도적인 남성성을 온전히 독차지할 수 있게 됐죠.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이제 형부는 나를 절대 놓아줄 수 없을 거라는 걸. 그의 몸과 마음이 이미 내게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빈번해졌어요. 언니가 외출할 때마다 나는 머릿속에 온갖 핑계를 만들어 형부를 찾아갔죠. 그냥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라거나 언니 선물 사러 갔다가 들렀어요. 같은 가벼운 변명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불타는 기대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과감해졌어요. 그 관계가 주는 짜릿함, 금기된 선을 넘는 그 쾌감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거든요. 화요일 오후, 언니가 병원에 간다고 해서 나는 또 언니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더 도발적인 옷을 골랐죠. 흰색 셔츠 원피스인데 단추를 위해서 3개나 풀어버려서 가슴골이 은은하게 드러나도록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부의 시선이 즉시 내 가슴 쪽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는 게 이미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미정아, 또 왔네. 형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나를 끌어당기듯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언니 병원 간다고 해서요. 형부가 심심하실까봐. 나는 일부러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심심하긴, 요즘 미정아 때문에 심심할 틈이 없는데 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요. 왜요? 나는 일부러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았어요. 형부가 나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걸.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자꾸 생각나서 일할 때도 잠들 때도 라고 털어놓았어요. 어떤 생각이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더 짙어지더니 그런 걸 굳이 말해야 해 라고 되물었어요. 말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형부가 나를 소파에 앉히더니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요. 지난번 일 말이야. 정말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요. 정말 놀라웠거든요. 뭐가? 형부가 그렇게 대단하실 줄 몰랐어요. 언니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제 말에 형부가 자신감 있게 웃으셨어요. 그런데 너는 은진이랑 완전히 다르네. 나를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좋아해주고. 당연히 좋아하죠. 이런 남자 어디서 또 만나요? 강하고 지구력도 좋고 그런 면에서도 완벽하시잖아요. 형부의 손이 내 허벅지에 천천히 올라오더니 따뜻한 무게로 머물렀어요. 그 감촉에 온몸이 떨렸죠. 미정아, 오늘도. 네. 좋아요. 우리는 곧바로 소파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형부는 여전히 그 놀라운 체력을 과시하듯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런 그를 완벽하게 받아주며 그의 모든 열기를 음미했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와 내 신음이 섞인 그 순간 세상 모든 게 사라진 듯했죠. 끝난 후 형부가 나를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정아, 너 정말 최고야. 형부가 최고예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려왔어요. 벌써. 여보, 나왔어. 병원에서 일찍 끝났네.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황급히 옷을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죠.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어머, 미정이 또 왔구나. 언니가 들어오며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스치는 게 있었어요. 응, 언니. 형부 심심하실까봐. 그래, 고마워. 형부, 뭐 했어? 그냥 미정이랑 얘기하고 있었지. 형부가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언니가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두 분 얼굴이 좀 빨간 것 같은데 혹시 술이라도 마셨어? 아니야, 그냥 더워서 그래. 형부가 얼른 대답했지만
언니의 눈빛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그런가, 뭔가 분위기가, 글쎄, 뭔가 어색한 것 같고 그 순간 나는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언니의 그 시선이 우리 관계의 균열을 예고하는 듯했거든요. 앞으로 이 의심이 어떻게 커질지, 우리 은밀한 만남이 어떻게 변할지, 그 모든 게 불안과 설렘으로 뒤섞여 내 마음을 휘저었어요. 언니가 눈치채기 시작한 건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그 불안은 마치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안개처럼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서서히 피어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형부와의 그 은밀한 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동시에 언니의 그 피곤한 눈빛이 스치고 지나가서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48살, 이혼한 몸으로 13년 만에 느낀 이 뜨거운 감정이 이제는 가족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무서운 면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우리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 복잡한 마음, 그 갈등이요. 며칠 후, 토요일 오후에 언니가 저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앉아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언니 집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순간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따뜻해 보이는데 왜 제 가슴은 이렇게 서늘한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커피잔을 손에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미정아,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가 평소처럼 부드럽지 않고 살짝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듯했어요. 저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심심해서 가끔 가는 거야. 언니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미있으니까. 하지만 언니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가끔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는 것 같은데 언니의 말투에 뭔가 의심스러운 톤이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형부와의 만남이 이렇게 눈에 띌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싫어하면 안 갈게. 그냥 형부가 외로워 보이셔서 가끔 안부만 물어보는 거야.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더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래. 혹시 형부랑 무슨 특별한 얘기라도 하는 거야? 그 특별한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특별한 얘기라니 형부의 그 뜨거운 손길과 속삭임, 그리고 그 압도적인 남성의 기운을 떠올리니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특별한 얘기라뇨. 글쎄, 요즘 형부가 좀 달라 보이셔서 제가 그렇게 말하니 언니의 눈이 살짝 커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 저는 순간적으로 형부의 밝아진 미소, 그와의 만남 후에 느껴지는 그 생기 넘치는 기운을 떠올렸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고 웃으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네요. 제 말에 언니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언니가 정말로?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언니, 설마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이상한 생각. 형부랑 너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순간 제 입안이 바짝 말라붙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로 포장된 진실이 이제는 얇은 천처럼 찢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눈을 피하지 않으면서 대답했어요. 언니, 저는 형부를 형부로만 봐요. 다른 생각은 전혀 없어. 그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입에서 흘러나올 때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랜 세월 혼자 살며 다져진 이혼녀의 연기력처럼요. 하지만 언니의 눈빛을 보니 그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언니가 더 파고들면 우리 비밀이, 형부의 그 뜨거운 시선이 다시 떠오르며 다음 만남이 더 위험하고 더 강렬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불안이 우리를 더 세게 끌어당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야.
하지만 언니의 그 표정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 미묘한 의심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박힌 듯 불편한 그 기분이 저를 자꾸만 괴롭혔죠. 그날 밤 형부에게서 문자가 왔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은진이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그 짧은 문자를 읽는 순간 저도 똑같은 생각이 스쳤어요. 언니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 어색한 미소가 이제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그 순간에도 형부와의 이 관계를 끊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위험한 긴장감이 제 가슴을 더 세게 조여오면서도 이상하게 달콤하게 느껴졌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낼 때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형부의 그 강렬한 남성적인 기운에 그 뜨거운 손길에 완전히 중독된 몸과 마음이 이제는 하루라도 그걸 느끼지 못하면 불안하고 허전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 너무 위험해. 형부의 그 말에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 갈증을 어떻게 참아. 하지만 다음날 오후 언니가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하자마자 제 발은 저절로 형부의 집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도를 몰고 올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죠. 문을 열어준 형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익숙한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다시 제 몸을 휘감아 왔어요. 미정아, 오지 말라고 했잖아. 형부의 목소리가 낮고 거칠게 울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갈망이 느껴져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속삭이듯 말하며 형부를 끌어안았을 때 그의 팔이 제 허리를 세게 감싸는 그 힘, 그 온기가 모든 이성을 녹여버렸어요. 위험하다고 했잖아.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과 함께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고 그날의 만남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더 격렬하고 더 절박한 느낌으로 흘러갔어요. 형부의 손길이 제 몸을 탐하는 그 강도,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욕망의 파도가 위험을 알면서도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죠. 마치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드는 듯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형부가 갑자기 제 어깨를 잡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미정아,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 감정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불안이 피어올랐죠. 왜요? 은진이가 계속 의심하면 그냥 의심하게 두면 안 돼요. 제가 애원하듯 물었지만 형부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안 되지.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 그 말에 제 안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어요. 가정이 깨진다고? 그럼 저는요? 이 감정은, 이 중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미정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형부의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어요. 저는 형부 아니면 싫어요. 그 고백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순간 형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당황한 그 표정.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동요가 제게 희망을 주었죠. 미정아, 우리는 안 돼. 왜 안 돼요? 나는 은진이 남편이야. 하지만 언니는 형부를 피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형부를 받아줄 수 있어요. 완벽하게 그 말을 하면서 저는 형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직시했어요. 언니가 피하는 그 부분을 제가 채워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제 목소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형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건 다시 참고 사는 거예요. 언니가 받아줄 때까지. 하지만 그 말 속에 형부의 진심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미정아, 너 때문에 미치겠어? 저도 형부 때문에 미쳐가고 있어요. 그 서로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안으로 끌어당겼죠. 위험을 알면서도 이 관계를 계속하기로 한 그 순간 제 가슴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 언니의 의심이 어떻게 커질까? 이 은밀한 만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궁금증이 저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그 위험함이 더 강렬한 끌림으로 다가왔어요. 점점 더 조심스러워져야 했죠. 언니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이제는 우리를 쫓아오는 그림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희는 더욱 은밀하게 숨죽인 듯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형부의 그 압도적인 매력, 그 강렬한 남성성을 포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 중독 같은 감정이 제 나이 48살의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저를 사로잡았어요. 언니의 의심이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 만남은 더욱 조심스럽고 숨겨진 방식으로 이뤄져야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위험함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죠. 금기를 넘나드는 그 쾌감, 매번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 느껴지는 그 달콤한 떨림이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주었어요. 수요일 오전, 언니가 정기검진으로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더욱 계산적으로 모든 걸 준비했죠. 레이스 브라가 살짝 비치는 얇은 흰색 블라우스에 짧은 치마, 그리고 형부가 특별히 좋아한다고 했던 그 진한 향수까지 완벽한 유혹의 무기들을 갖추고 형부의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준 형부의 눈빛이 순간 제 몸을 훑는 그 시선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미정아, 또 왔어. 언니 병원 간다고 해서요. 외로우실까 봐 형부가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제 블라우스를 스치듯 바라보는 그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는 게 보였죠. 너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이상해요. 그냥 예쁘게 입고 싶어서. 예쁘긴 너무 예뻐서 문제야. 형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제게 다가오는 그 발걸음이 제 가슴을 더 세게 울렸어요. 형부, 저 때문에 힘드시죠? 힘들긴 미칠 것 같아. 언니는 언제 들어와요? 2시간 후쯤. 그럼 충분하네요. 제가 형부의 목에 팔을 감는 순간 형부가 저를 벽에 밀어붙이듯 안았어요. 그 격렬한 키스, 입술이 맞닿는 그 열기가 제 온몸을 불태웠죠. 미정아, 너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혀. 저도 형부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요. 정말, 네, 계속 생각나요. 형부의 그 뜨거운 손길이 제 말에 형부의 흥분이 더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미정아, 너는 정말 나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 그날도 우리는 소파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한 느낌이었죠. 언니의 의심 때문에 이 관계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이 우리를 더 세게 안아주었거든요.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제가 형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형부, 솔직히 말해봐요. 저랑 언니랑 비교하면 어떤 기분이에요? 그런 걸 왜 물어봐? 궁금해서요. 형부가 잠시 고민하시더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완전히 달라. 은진이는 의무감으로 하는 느낌이야. 하지만 너는 진짜 즐기는 게 느껴져. 그리고 나를 받아줘. 맞아요. 저는 형부가 주는 걸 다 받고 싶어요. 미정아. 그리고 더 달라고 조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 말에 형부가 깜짝 놀라시는 게 보였어요. 더 달라고. 네, 형부의 그 대단한 걸 더 많이 느끼고 싶어요. 너 정말 대담하네. 이혼한 여자니까요. 솔직할 줄 아는 거죠.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누구지? 형부가 당황하며 옷을 정리하시고 저도 급하게 블라우스 단추를 채웠어요. 계세요. 저예요. 옆집 김여사, 옆집 아주머니 목소리였어요. 네, 잠깐만요. 형부가 문을 열어주시는 사이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피신했어요. 아마 형분, 혹시 미정희 씨 오셨어요? 아래서 봤거든요. 네, 와 계세요. 그래요. 실은 미정희 씨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 순간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죠. 김 여사가 돌아간 후 형부가 문을 닫고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 정말 위험했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조심하긴 하겠지만 이 관계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 주말,
언니가 저를 또 따로 불러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그 분위기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죠. 미정아,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 뭔데? 혹시 형부한테 특별한 감정 같은 거 없어? 드디어 직접적으로 물어보네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특별한 감정. 무슨 뜻이야? 여자로서의 감정 말이야. 언니, 무슨 소리야? 형부는 언니 남편인데. 나도 알아. 하지만 요즘 두 분이 너무 자주 만나고 그냥 심심해서 가는 거야. 정말, 정말이야. 언니 나 믿어줘. 언니가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해. 괜한 생각했나 봐. 언니, 혹시 형부가 바람 피울까 봐 걱정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즘 형부가 너무 기분 좋아 보여서. 그게 나쁜 건가? 나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내가 피하면 짜증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아, 형부가 저 때문에 연니한테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된 거네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언니도 부담 덜하고. 그렇긴 한데 뭔가 이상해. 그날 밤 형부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은진이가 또 뭔가 물어봤지? 뭐라고 했어? 잘 넘어갔어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해. 은진이 눈치가 빨라. 알아요. 하지만 포기는 못해요. 형부도 마찬가지죠? 그래. 나도 못 끊겠어.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저절로 미소를 지었어요. 형부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한 그 순간 제 안의 불안이 조금은 가라앉았죠. 그 다음 주부터 우리는 더욱 치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언니의 스케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시간과 장소도 더 신중하게 정했죠. 목요일 오후 언니가 미용실에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집이 아닌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집에서 만나는 건 이제 너무 위험해져서요. 여기서 만나니까 더 편하네. 그러게. 이제 눈치 안 볼 수 있어서 모텔방에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자유롭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 공간 안에서 형부의 그 대단한 열정이 제 몸을 가득 채우는 그 느낌, 서로를 탐하는 그 긴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이 연결지었죠. 미정아, 너 정말 최고야. 형부가 더 최고예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 은진이는 아예 신경도 안 써. 너 때문에 정말로 그랬어요. 형부의 그 뜨거운 시선이, 그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손길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놓았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부가 아니면 다른 남자라니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그분의 그 압도적인 힘, 그 끝없는 열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둘 다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죠. 위험한 관계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매 순간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강렬해서 그 쾌감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밀한 만남이, 이 금기된 감정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언니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점점 더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숨을 죽인 채로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관계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형부의 그 남성적인 매력에, 그 끝나지 않는 욕망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으니까요. 그 감촉이, 그 숨결이 내 몸과 마음을 새긴 채로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은밀한 관계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나는 형부와의 만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죠. 처음에는 집안에서 몰래, 그리고 점점 더 대담하게 모텔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곳에서의 시간은 이제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없이는 못 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분의 눈빛을 볼 때마다 느껴지던 그 갈망, 그 절박함이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갑자기 틀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금요일 오후 언니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해서 나는 형부와 평소처럼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의 기대감이 내 가슴을 설레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 영화가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걸.
그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텔방에 도착하자마자 형부가 나를 보더니 그 눈빛이 평소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미정아, 오늘 특히 더 섹시해 보이네. 그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형부만을 위해서 예쁘게 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일부러 몸을 살짝 돌려 보였어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갔었는데 그 색깔이 형부가 유독 좋아하시는 거였어요. 원피스가 내 몸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리면서 가슴과 허리의 라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요. 형부의 시선이 내 몸을 훑어내리는 게 느껴지자 내 안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너 때문에 정말 일도 손에 안 잡혀. 형부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를 끌어당기셨어요. 그 거대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는 순간 나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부 생각만 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눴어요. 2시간 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서로를 탐닉하며 시간을 보냈죠. 형부의 그 강렬한 움직임, 그 끝나지 않는 리듬이 내 몸을 완전히 휘감았어요. 그의 손이 내 원피스를 벗겨내고 피부를 따라 미끄러질 때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형부. 아, 너무 강해요. 형부의 그 크고 단단한 몸이 나를 압도할 때 나는 그 모든 걸 받아들이며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핥고 가슴을 탐닉하고 허벅지 안쪽을 자극할 때마다 내 몸은 떨림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 세게, 더 깊게 서로를 원했어요. 땀이 흘러내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 끝없는 쾌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형부의 그 지구력이, 그 끝나지 않는 열정이 나를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미정아, 나 이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형부가 그렇게 속삭이듯 말할 때 그의 눈빛에 담긴 그 절실함이 내 가슴을 울렸어요. 저도요. 형부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형부의 등을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언니였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형부가 재빨리 말했어요. 받지 마.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받아야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 받지 않으면 더 의심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응, 언니.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가라앉아 있었지만 애써 자연스럽게 흘려보냈어요. 미정아, 지금 어디야?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집에 있어. 왜? 나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형부를 힐끔 쳐다봤어요. 형부의 표정이 굳어있는 게 보였어요. 혹시 형부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언니의 그 말이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나는 애써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집에 왔는데 형부가 없거든. 그리고 너도 집에 없다고 하더라. 언니의 말에 모든 게 이해가 갔어요. 언니가 제 집에 갔다가 나를 못 찾은 거였어요. 그 사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재앙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지? 이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데 마치 제 가슴을 꿰뚫는 칼날처럼 느껴졌죠. 미정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제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서 대답하려고 애쓰는 동안 형부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이셨어요. 받지 마. 미정아. 지금은 안 돼.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모든 게 더 꼬일 테니까요. 응. 언니. 집에 있어. 왜 그래?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 위해 애썼어요. 언니의 대답이 이어지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혹시 형부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집에 왔는데 형부가 없거든. 그리고 너도 집에 없다고 하더라. 제 집에 갔었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형부와 눈이 마주치는데 우리 둘 다 같은 공포가 스치고 지나갔죠. 모텔방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 마트 갔다 와 금방 갈게. 제가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언니가 한 번 더 확인하듯 물었어요. 정말? 그럼 형부는 어디 간 거지? 모르지. 친구 만나러 갔나?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더 이상 끌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형부와 저는 서로를 빤히 쳐다봤어요. 형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이 일 났어. 은진이가 의심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새어나왔어요. 형부가 재빨리 대답하셨어요. 빨리 집으로 가야 해 따로. 절대 같이 보이지 말고. 저희는 급하게 옷을 추스르고 모텔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제 머릿속에는 최악의 장면들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언니의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만약 모든 게 드러난다면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요.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짓을 했을까?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형부의 그 뜨거운 손길이 떠오를 때마다 묘한 전율이 스쳤어요.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미 늦은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언니가 서 계셨어요.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피곤한 기색이 아니라 뭔가 불길한 예감이 서린 눈빛이었죠. 제 발소리를 듣자마자 언니가 돌아서서 물으셨어요. 미정아, 어디 갔다 왔어? 제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려고 했으며 말했어요. 마트. 왜 그래, 언니? 하지만 언니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트에서 뭐 샀는데? 그 질문에 제가 당황해서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사온 게 없었으니까요. 아, 사려던 게 없어서 그냥 왔어. 언니가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시더니 코를 살짝 킁킁거리셨어요. 그 동작만으로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더워서 그래. 제 뺨이 실제로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모텔에서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탓이었죠. 응, 더워서 그래. 제가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피하려고 하자 언니가 다시 코를 대고 맡아보셨어요. 미정아, 너 향수 냄새가 이상해? 평소에 쓰던 향수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 제 몸이 굳었어요. 모텔방의 그 달콤하고 무거운 공기, 시트와 섞인 향기가 제 피부에 스며들어 배어 있었던 거예요. 새로 산 거야. 제가 황급히 대답했지만 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새로 산 거 언제? 오늘 마트에서. 마트에서 향수를 팔아. 언니의 목소리에 의심의 칼날이 스며들었어요. 점점 거짓말이 얇아지는 게 느껴졌고 제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과 공포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언니를 이렇게 속이는 게, 내 혈육인 언니를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게 정말로 옳았을까 싶어서 눈물이 차오를 뻔했지만 동시에 형부의 그 강렬한 존재감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이제 무너지려 하고 있네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형부가 들어오시는 거였죠. 여보, 나왔어. 형부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묵직하게 울렸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어 있었어요. 언니가 형부를 보며 물으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지. 형부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려 했지만 언니가 다시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갔어요. 당신도 냄새가 이상해. 무슨 냄새? 향수 냄새. 그것도 여자 향수. 그 순간 형부와 제가 서로를 힐끔 쳐다봤어요. 모텔방에서 나온 우리 둘 다 그곳에 흔적이 몸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같은 향수 냄새, 같은 열기, 같은 비밀의 잔향이요. 형부가 재빨리 변명하셨어요. 친구가 향수 가게 하는데 거기서 묻은 것 같아. 하지만 언니의 시선이 우리를 번갈아 훑는 게 느껴졌어요. 향수 가게. 그 말투에 이미 확신이 스며들고 있었죠. 미정아, 너 정말 마트 갔다 온 거 맞아? 언니가 다시 제 쪽으로 돌아서서 물으셨어요. 응,
맞아, 제가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자 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오셨어요. 그럼 영수증 보여줘. 영수증, 제 목소리가 갈라지는 게 들렸어요. 영수증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응, 마트 가면 영수증 주잖아.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자 언니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아, 버렸어. 어디에? 길에서. 길에서 버려. 왜? 언니가 점점 추궁하는 목소리로 물으시는데 그때 형부가 나서셨어요. 여보, 왜 그렇게 캐묻는 거야? 이상해서 그래. 둘 다 어디 갔다 왔는지도 애매하고 냄새도 같고. 같다고. 응, 똑같은 향수 냄새가 나.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침묵이 흘렀고 언니가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설마 그런 거 아니지? 뭐가? 제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너 정말 형부랑 그런 거 아니지? 드디어 그 말이 나왔어요. 직접적으로, 날카롭게,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모든 긴장감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이 스쳤어요. 언니의 아픔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드러나려 하고 있네요. 이 비밀이 어떻게 풀려갈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절박한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시나요? 다음 전개가 기다려지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놀라울 테니까요. 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언니, 대답해. 혹시 정말 그런 거야? 형부가 당황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진정해. 그런 일 있을 리 없잖아. 없다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우연이지. 우연히 냄새가 비슷한 거고 형부의 변명이 허공에 흩어지듯 들렸어요. 언니가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하셨어요. 우연. 이런 게 우연이야.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소리치셨어요. 미정아, 너 정말 형부랑 그런 거지? 내 남편이랑. 언니,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제가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다 티나고 있어. 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데 그 모습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형부에게로 돌아서서 말했어요. 당신도 인정해. 미정이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맞지? 형부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 침묵이 방 안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은진아. 그 한마디에 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정말 그런 거였구나. 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야. 언니가 울면서 소리치셨어요. 내 동생이 내 남편이랑. 그렇게 저희의 비밀이 결국 들통나고 말았어요. 언니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뜨거운 감정이 뒤엉켜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셋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게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끝이 어떤 고통을 가져올지 두려움만 앞섰어요.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집안은 정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죠. 언니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와 형부를 번갈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목이 터질 듯한 절규로 마치 가슴속에 쌓인 모든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떤 말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이 상황을 무마할 수 없다는 걸 절감했어요. 그냥 서서 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받아내야 했으니까요.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배신한 거야?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그 눈빛에는 믿었던 가족이 무너지는 충격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제가 대답을 피하려 하자 형부가 무거운 한숨처럼 내쉬며 나섰어요. 은진아, 2달 전부터야. 내가 잘못했어.
미정이는 탓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당신 탓하지 말라고? 내 동생을 꼬신 건 당신이잖아. 언니가 형부를 노려보며 외쳤고 그 시선이 저에게로 돌아오자마자 아니야, 언니. 제가 먼저 라고 중얼거리려 했지만 언니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너도 닥쳐.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저를 향해 소리치며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이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고 다정한 언니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미정아, 나 그렇게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동생으로서, 가족으로서. 그 말 한마디가 제 영혼을 꿰뚫는 칼날처럼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라고 더듬거리다 말았어요. 변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게 제 잘못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언니의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 고요한 밤에 유독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왜 하필 내 남편이어야 했어? 세상에 남자가 넘쳐나는데 왜 내 가족을 건드린 거야? 언니가 형부를 향해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만큼이나 깊은 상처가 스며들어 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언니가 형부를 피하셨잖아요. 그래서 라고 속삭이듯 말하자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뭐? 내가 피한다고 내가 대신 나서서 내 자리를 빼앗은 거야? 내가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준 거라고. 그 말에 담긴 배신감이 60대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한 가족의 유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해주었어요. 형부가 중간에 끼어들며 은진아, 미정이는 탓하지 마.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언니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눈빛으로 대꾸했어요. 당신도 잘못했어. 미정도 잘못했어. 둘 다 나를 배신한 거잖아.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그 순간 언니가 저에게 다가와 뺨을 때렸어요. 짝소리가 집안을 울리고 뺨이 화끈거리며 따가웠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속에 스며드는 죄책감이 훨씬 더 아프게 파고들었어요. 13년 동안 혼자서 버텨온 세월, 그 자유로움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떠올리며 왜 하필 언니의 남편을, 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무너뜨려야 했는지 스스로를 저주하게 됐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울먹이며 빌었지만 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린 채로 계속 흐느꼈어요. 용서. 이런 일을 어떻게 용서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남편도 빼앗기고 동생까지 잃어야 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어요. 언니의 그 외로운 등짝, 나이 들수록 가족이 전부인 삶에서 이런 배신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듣는 당신도 느껴지시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언니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제 욕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형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은진아, 우리 좀 얘기하자. 뭘 얘기해? 더 이상 할 말 없어라고 말하자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형부는 포기하지 않고 아니야, 있어. 우리 문제부터 제대로 얘기해보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라고 무거운 표정으로 이어갔어요. 은진아, 솔직히 말해봐. 넌 언제부터 나를 피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지금 왜 중요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니까. 형부의 말에 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1년 전부터. 너무 힘들어서. 왜 말하지 않았어? 힘들다고 솔직히 털어놓지 않고 형부가 물었지만 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어요. 말하면 뭐해? 남자들은 그런 걸 이해 못하잖아. 그래서 혼자 참고 피한 거야. 나이가 나이인데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 사이에 쌓인 그 미묘한 갈등,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피로감이 이렇게 폭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형부가 은진아, 그럼 우리 대화를 더 했어야 했어.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고 라고 말하자 언니가 비아냥처럼 웃었어요. 대화. 당신이 언제 내 말 제대로 들어줬어? 항상 당신 기준으로만 생각하던데
부부 사이에 숨겨진 깊은 갈등이 하나씩 드러나는 그 순간 집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언니가 저를 돌아보며 그래서 미정이가 좋았던 거지. 나처럼 피하지 않고 받아주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해요. 언니 라고만 중얼거릴 수 있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언니가 일어서며 차갑게 말하더니 오늘 밤은 각자 따로 자.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라고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그 끔찍한 밤이 끝났지만 제 마음속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언니의 눈물, 그 뺨 때림의 충격, 형부의 무거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며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다음날 오후, 형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어떻게 지내?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형부, 은진이랑 밤새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물으니 형부가 깊은 한숨을 쉬며 이혼하자고 하더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라고 했어요. 이혼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을 텐데 과연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다급히 묻자 형부는 모르겠어. 나도 혼란스러워 라고만 했고 이어서 미정아, 우리도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만이요? 왜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 은진이도 아프고 너도 괴롭고. 형부의 말에 하지만 저는 형부 없으면 이라고 울먹이며 대답했지만 형부는 미정아,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하자 라고만 했어요. 형부, 저는 정말 형부를 사랑해요. 제 고백에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어도 진심이었어요. 알아. 하지만 은진이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는 없어라고 하시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은 형부와 연락도 끊어지고 언니는 저를 아예 외면하셨어요. 그 고독한 나날들 속에서 제 선택이 가져온 파국이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꼈죠. 일주일 후 언니가 저를 불러서 만났어요. 그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피곤해 보였어요. 미정아, 결정했어. 뭐요? 제가 물으니 형부랑 이혼하기로 했어. 그리고 너와도 당분간은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언니, 제발. 제가 애원했지만 미정아, 나도 시간이 필요해. 너를 용서할 시간이 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그토록 차갑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그럼 형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더 이상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시며 등을 돌리셨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 마지막 애원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라는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렇게 저는 언니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상실감이 나이 들수록 가족이 주는 따뜻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죠. 이제 이 모든 파편 속에서 과연 우리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형부와의 관계도 점점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가족을 배신한 대가로 결국 그 사랑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절망적인 생각이 밤마다 저를 짓눌렀죠. 48살이라는 나이에 이혼 후 13년 동안 홀로 버텨온 여자가 왜 하필 이렇게 모든 걸 걸어야 했을까? 그 후회와 자책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형부의 그 강렬한 존재감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과연 이 사랑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그 불안한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언니와 형부의 이혼 절차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정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죠. 형부와의 연락은 뜸해졌고 언니와는 아예 끊어진 채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날의 공허함이 더 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을 잃어버린 빈자리가 60대가 코앞에 다가온 이 나이쯤 되면 더없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오후 오랜만에 형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죠. 미정아,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형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형부, 네, 어디서요? 공원으로 나와. 얘기할 게 있어. 그 말에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형부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본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에 그늘진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으며 살도 눈에 띄게 빠져 있었죠. 현장에서 단련된 그 탄탄한 몸이 이렇게 초췌해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형부, 많이 힘드셨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형부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힘들긴,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미안해, 미정아.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공원의 나뭇잎 소리가 우리 사이의 침묵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이혼 절차가 거의 끝나가. 그래요? 그 말에 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유로워진다는 기쁨보다는 이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거든요. 형부의 눈빛이 어두웠어요. 응, 이제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피로와 갈등이 스며들어 있었죠. 형부,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형부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미정아, 나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우리 관계 말이야.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아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60대 문턱에 선 여자가 이렇게 사랑에 목매다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생생하게 다가왔죠. 무슨 뜻이에요? 형부. 형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과연 제대로 될까 싶어. 은진이를 배신하면서 시작된 사랑이잖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저는 형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거칠고 따뜻한 손의 감촉이 지난날의 모든 추억을 불러일으키면서 눈물이 차올랐죠. 형부, 그런 생각 마세요. 우리는 진짜 사랑했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사랑했지.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은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게 자꾸 떠올라 형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어요. 언니도 형부를 피했잖아요. 어차피 끝날 관계였을 거예요. 우리 때문에 더 빨리 끝난 거지. 형부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미정아, 너는 후회 안 해? 은진이랑 관계가 틀어진 거.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언니의 얼굴, 그 따뜻했던 가족의 추억이 스치듯 떠올랐죠. 후회되죠. 언니와의 관계는 정말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형부와의 사랑도 소중해요.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형부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욕심쟁이네. 네, 욕심쟁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그 순간 형부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도 부드러워서 가슴이 저며들었죠. 미정아, 나랑 정말 같이 살래? 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서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보자. 정말요? 응,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건 이제 그만하고. 형부. 하지만 형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은진이한테 제대로 사과해. 그리고 용서받으려고 노력해. 네, 그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살자. 당연히 그럴게요. 형부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 포옹 속에서 지난 한 달의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형부,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언니를 찾아갔어요.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는 형부의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피할 수 없었죠. 문을 두드리자 언니가 나왔어요. 언니, 저예요. 미정아,
왜 왔어? 언니는 많이 말라 보였고 얼굴에도 그늘진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60대가 코앞인 언니의 그 모습이 제 잘못으로 인한 상처를 더 선명하게 보여줬죠. 언니, 사과하러 왔어요. 제대로 된 사과요. 언니가 한숨을 쉬시며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거실에 앉아 서로를 마주한 순간 공기가 무거웠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와서 뭘? 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는 진심으로 형부를 사랑했어요. 그냥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었어요. 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 배신감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죠.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진심이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언니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스며들었어요. 언니, 저희 같이 살기로 했어요. 예상했어. 화나지 않으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뭘, 그냥 행복하게 살아. 언니가 의외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픔이 숨어 있었죠. 언니, 하지만. 미정아, 한 가지만 약속해. 뭐든 할게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너희들 보기 싫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언니의 차가운 눈빛이 영원한 이별을 선언하는 듯했죠. 언니,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6개월 후, 저와 형부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이혼남과 이혼녀의 동거 생활이지만 매일이 소중하고 따뜻해요. 60대 문턱에 선 이 나이쯤 되면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깨닫게 되죠. 미정아, 후회 안 해. 형부가 가끔 물으세요. 뭐요? 은진이랑 관계가 틀어진 거? 네. 가끔 그립긴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래, 형부가 저를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세요. 형부와 함께하는 지금이 더 소중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미정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도요. 우리는 매일 밤 서로를 확인하듯 조용히 사랑을 나누며 지내요. 많은 비난의 시선이 쏟아지더라도 그 열정은 여전히 우리를 지탱해주죠. 가끔 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궁금해지면서도 연락할 수는 없어요. 언니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48살에 만난 이 진짜 사랑, 그 강렬했던 감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물론 도덕적으로 옳지 않았던 일이에요. 언니를 배신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이성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지금 저는 형부와 함께 작지만 행복한 둥지를 꾸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그분의 따뜻한 품에서 여자로서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죠. 언젠가는 언니가 저희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지내실까요? 그건 시간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제 선택에 대해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48살 이혼녀 이미정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도덕적으로는 틀렸지만 감정적으로는 진실했던 저의 황홀한 로맨스 이야기였습니다.